안녕하십니까. 논문 작성법 세 번째 시간은 집필하기입니다. 제 아무리 구상을 잘하고 좋은 자료를 모았다고 하더라도 집필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집필하기로 이 논문 작성법의 대미를 맞춰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단 집필하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기 위해선 전체적인 논문 작성 순서에 대해서 한번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죠. 논문 작성 순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논문 계획서를 작성하는 법, 작성하는 단계. 두 번째, 논문 계획서를 수정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이 집필이 되겠죠. 사실상 1강과 2강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구상과 수정 그리고 자료 수집 다 이 과정 속에 들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주제로부터 확정적인 논문 주제가 정해진다면 논문 제목이 설정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러한 논문의 논문의 주제가 되는 이 주제가 항상 지향하는 목적들이 있게 마련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제를 설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바로 논문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간다면 기본적으로 논문 계획서라는 것들이 작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계획서에는 또 하나 이런 연구가 왜 필요하고 어떠한 절차로 그리고 어떠한 내용 순서로 내가 연구를 할 것인가라는 기존의 전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가안입니다. 이것을 지도 교수님과 충분히 상의하고, 물론 여기에 여타의 자료들에 대한 탐구들도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도 교수와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해서 논문 계획서를 수정하면 됩니다. 요 경우에는 사실상 보면 이제 학위 논문이 되겠습니다. 학위 논문이 아니고 일반적인 학술지 논문이라고 한다면 학술지 논문 역시도 이러한 논문 계획서를 작성하는데요. 이 논문 계획서의 어떤 수정에서의 대화는 지도 교수가 아닌 여타의 전문가들, 자신들의 동료, 선후배들, 이러한 연구 공동체와 같이 상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준비 단계가 마친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집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집필 역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논문의 형식이라는 것, 두 번째 연구 윤리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글의 형식은 다양하죠. 따라서 논문 역시 하나의 글의 특징적인 형식이라는 점에서 논문 형식에 맞게끔 쓰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논문은 하나의 연구의 결과이기 때문에 연구에 반드시 따르는 연구 윤리에 맞게 집필되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윤리에 어떻게 맞게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지 이 유의사항들 그리고 생각해 봐야 할 점들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연구윤리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표절의 문제입니다. 이 표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전면적 표절, 짜깁기식 표절. 요즘은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 전면적 표절의 경우에는 타인의 논문을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갖고 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혹은 외국 논문을 한글로 교묘하게만 번역해서 그대로 갖고 오는 것들도 사실상 전면적 표절에 해당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약탈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짜깁기식 표절은 이 타인의 논문 내용들을 이렇게 다 잘라냅니다. 그래서 이 잘라내는 것을 나의 논문에 일정 정도 갖고 오는 겁니다. 물론 이 갖고 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게 어디에서 갖고 왔는지에 대한 표시를 해주지 않는다면, 즉 주석과 참고 문헌을 달지 않는다면 남의 생각을 그대로 내 생각처럼 오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표절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절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료들을 내가 갖고 왔을 때 이것이 언제, 누구의 글에서 내가 어떻게 갖고 왔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즉 서지사항을 표시해 줘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이런 내용 표절 말고 구조에 대한 표절이 있습니다. 이 글의 독특한 방식이나 구조를 차용하는 경우인데요. 누구나 특징적인 구조들,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구조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구조들을 특징적으로 보여줘서 그 어떤 누군가의 연구가 매우 독창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갖고 놓고서
그것을 내가 갖고 왔다고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그 구상을 마치 내가 직접 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겠죠. 이것은 사실에 대한 왜곡이 되겠죠. 바로 이런 점에서 구조에 대한 그 구조를 빌려오는 것들도 반드시 인용과 주석을 달아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경우에는 의도와 상관없이 많이 벌어질 수 있는 연구 윤리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인데요. 주석 없이 참고 문헌만 다는 경우입니다. 특히 뭐 연예인들 논문 표절이라든가 뭐 유명인들 논문 표절의 경우에 참고 문헌에 달아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도 연구 윤리에는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참고 문헌 기재만으로 인용과 주석을 절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디에 달려있고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생각이 내 생각이고 어떠한 생각이 내가 빌려온 생각이라는 것을 반드시 구분해서 기재하는 것이 연구윤리에 부합된다는 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주석 없는 참고문헌으로, 즉 참고문헌만으로 주석이나 인용들을 대체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 것은 내용에 대한 왜곡입니다. 물론 누군가 논문을 쓰면서 틀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수집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변형하거나 왜곡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큰 어떤 논문 표절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요. 예전에 뭐 황우석 박사 사태도 있었고요. 얼마 전에 뭐 일본 연구원 사태도 있었는데요. 자신들의 어떤 1차 자료죠. 사실상 자신들이 직접 실험한 내용들의 자료들을 일부러 변형하고 왜곡하고 해서 어떤 결론들을 뽑아냈는데요. 이러한 내용 왜곡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변형이나 그 변경 말고 내용 자체를 정말 오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논문에서 자기가 실수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타인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타인이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억지로 우기는 경우를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누군가의 글에서 또는 누군가의 책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내가 발췌하여 뽑아왔을 때 그 말이 어떻게 등장했는가에 대한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에 대한 왜곡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제 책을 여러분들이 인용했는데 제 생각과는 전혀 무관하게 제 생각과는 다르게 제 생각이라고 여러분이 주장할 수도 있게 된다는 점이죠. 이러한 경우도 연구윤리에 위반됩니다. 이렇게 내용에 대한 표절, 구조 표절, 주석 없는 참고문헌 달기, 다음에 내용에 대한 왜곡 여러분들이 반드시 피해야만 기본적으로 연구윤리에 맞는 논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양식에 맞는 두 번째는 이제 양식에 따른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자, 올바른 참고문헌 기재 방식이 뭔지 여러분들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어떤 걸까요? 첫 번째 거는 저자 그리고 연도가 들어가 있네요. 두 번째는 이탈릭체로 책 제목이 되어 있고요. 출판지, 그다음에 출판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두 번째 건 동일한데 이렇게 격벅새가 들어가 있고요. 자, 출판지가 없네요. 세 번째 거는 저자가 있고요. 맨 뒤에 이렇게 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위에랑 같네요. 자, A, B, C 중에 어떤 것이 올바른 기재 방식일까요? 네, 맞습니다. 세 개 모두 같은 방식입니다. 세 개 모두 올바른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이 하나의 논문에 다 사용되었다면 어떨까요? 그건 올바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이 한 논문에 다 쓰이면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표지 방식이 각각의 고유한 표기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개가 다 맞는다는 것은 이 세 개가 각각의 고유한 형식으로 다 달리 쓰인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논문에 다 쓰일 수가 없다는 점들은 하나의 논문이 이 각각의 표현 방식들이 적용되는 형식들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각의 논문이나 전공에 따라서 기재 방식, 즉 참고문헌을 기재하는 방식이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논문을 쓰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참고문헌 기재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정하고 생각하고 참고문헌을 기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정리되어 있듯이 각 전공에 따라 논문의 구성 방식도 다르고요. 주석이나 참고문헌 기재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을 숙지하시고 논문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 전공에는 이러한 참고문헌 외에도 이 규범적 개념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원이라는 말이 철학에서 사용되는 것과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것은 다릅니다. 따라서 각각의 전공에 따라서 규범적인 개념들이 다르고요. 이 이외의 개념들이라는 것은 반드시 따로 정의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내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반적으로는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간결한 문장은 흔히 짧게 쓰라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숨이 차지 않게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길이로 문장을 쓴다면 간결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독자가 읽는데 매우 좋습니다. 이 가독성이 높아지면 기본적으로 이해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 번째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논문이라는 것이 나만 읽는 것이 아니라 또는 소수만 읽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읽을지 모르고요. 특히 나의 논문을 남이 읽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작성된다는 점입니다. 이 따라서 내가 논문을 작성할 때에는 내 논문이 내 만족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만족에도 이를 수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쓴 글을 남들에게 꼭 읽혀보아야 합니다. 남들에게 내 글을 읽히는 것이 창피하게 생각되십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 창피는 더 큰 창피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문이 이미 실리고 우리가 흔히 출판된다고 하죠. 논문이 출판되고 나면 더 이상 수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출판되고 난 이후에 발견되는 문제들에 대한 부끄러움은 도저히 지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창피함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남들에게 읽혀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들이 읽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남들이 보다 읽기 편하고 읽기 쉽고 그리고 내 생각을 남들한테 전달하기 가장 좋은 형태로 논문은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내 논문은 제출하거나 출간되기 전에 반드시 남한테 읽혀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논문 작성을 하게 되면 이 논문 작성 과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하나 쓰는 것을 이 자식을 낳는 거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마치 산고를 겪고 그 논문을 작성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논문은 자기한테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논문에 서로 있을 이 문제들이 자기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못 써도 자기 눈에는 너무 잘 써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들은 그 문제를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끔 하기 위해서도 남들한테 읽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주변 동료들도 읽혀보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글을 읽혀볼 수 있는 중요한 제도, 아주 효과적인 제도가 학교 내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앙도서관에 있는 글쓰기 클리닉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글쓰기 클리닉에는 전문 튜터 선생님이 상주해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글쓰기 클리닉에 여러분의 글을 업로드하고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이 튜터 선생님과 같이 여러분 논문을 한번 읽어볼 수도 있고요. 튜터 선생님이 여러분의 글의 또는 구성이나 내용, 여타의 형식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과 같이 상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인이 부끄럽다면 오히려 학교에 제도로 써 있는 글쓰기 클리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여러분이 좀 더 완성도 높고 훌륭한 논문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쓰기 클리닉은 명륜율전 이 두개 양 캠퍼스에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다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의 논문에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